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동두천 해성산부인과 원장 박혜성입니다.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의 가장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35세 이상의 여성에서 20에서 25%, 한 3분의 1 정도에서 발생하고 50세까지 따지면 20에서 80% 정도 발생하는 매우 흔한 종양입니다. 하지만 자궁근종은 대부분 악성이 아닙니다. 16세에서 50세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생식연령 때 발생을 하고 폐경이 되면 거의 대부분 줄어듭니다. 자궁의 평알근 세포에서 생기고 사람마다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완두콩 크기에서 수박 크기까지 다양하고 사이즈가 클 경우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 위험도는 증가하게 돼 있고 자궁암 검진 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에서 50%에서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50에서 80%는 증상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부인과에 와서 초음파 검사를 해서 자궁근종을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자궁근종은 유전적인 변화와 호르몬, 기타 성장 요인에 의해서 생기고 유전적으로는 가족력이 있을 때 증가하고 인종적으로는 흑인에게서 발생률이 높고 빠른 월경 시작이나 비타민 D 결핍 같은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궁근종은 가장 흔하고 저렴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게 질식 초음파인데 산부인과에 와서 건강검진할 때 자궁암 검사만 하면 안 되고 초음파를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초음파를 통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증상이 없이도 발견할 수 있고 근종 수술을 해야 되는데 크기나 수 위치를 알고 싶을 때 MRI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안 좋거나 임신을 원할 경우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만약에 서브뮤코사를 많이 오면하고 점막하 근종이 있을 경우 일단 식염수를 통해서 자궁광의 확장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자궁경을 통해서 자궁광을 직접 보기도 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근종 종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인트라뮤랄, 근층 내 근종이고 그 외에 서브뮤코살, 점막하 근종, 서브시로살, 장막하 근종이 있는데 이 유트라인 캐버티라고 하는 자궁광이 있을 경우는 임신을 방해하고 생리통이 심하고 생량이 많아지고 특히 그리고 자궁경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가멘트인데 이쪽에 생기는 근종도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보통 자궁 근층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까맣게 보이죠. 하이포에코익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자궁근종을 쉽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 증상은 가장 흔한 증상이 무증상입니다. 산부인과 질환 중에 무증상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음파를 봐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생리통이나 생리과다, 생리가 아닐 때 피가 비치는 부정출혈이나 그리고 건강검진을 했을 때 빈혈이 나와서 역으로 자궁근종을 진단하러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종이 커졌을 경우 앞에는 방광이 있고 뒤에는 장이 있는데 방광을 눌렸을 경우는 빈뇨와 잔뇨, 그러니까 오줌을 넣고도 남아있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그리고 방광을 많이 눌렀을 경우는 기침하거나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새거나 급하거나 이런 요실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골반이 커지면서 자궁광이 커지면서 골반의 통증이거나 뭔가 압박감,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아주 심한 경우는 배에서 만져진다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리로 가는 허리 통증이나 다리로 가는 다리 통증, 성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장을 누를 경우는 변비나 대장 장애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경우 40대쯤 늦게 결혼을 하고 임신이 안 돼서 산부인과 왔을 때 보면 자궁근종이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궁근종 때문에 자꾸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임신과 변비와 방광 증상과 통증 그리고 출혈 그리고 불임 이렇기 때문에 자궁근종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호기 양성 종양이고 미리 진단해서 이렇게 심한 증상이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종 치료는 일단은 수술을 원치 않으면 약물적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종만 제거하거나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되거나 그 다음에 자궁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자궁근종을 고주파로 녹이거나 그 다음에 근종을 키우는 혈관을 찾아서 거기를 묶는 수술, 엠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어떻게 관리하냐? 일단 증상이 있느냐 증상이 없느냐 그 다음에 임신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자궁을 보존하고 싶냐 보존하고 싶지 않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좀 다른데 일단 증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는데 일단 불임이고 그리고 자궁감이 변화가 왔고 앞으로 임신을 원하기는 하고 앞으로
그럴 경우는 일단 근종만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데 앞으로 임신을 원하고 그럴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거나 근종을 제거하고, 증상이 있고 임신을 앞으로 원치는 않지만 자궁을 보존하고 싶다. 그러면 의학적 치료를 하거나 근종만 제거하거나 자궁 동맥을 결찰하거나 하이프를 하거나 할 수 있고,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한 치료를 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임신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자궁 적출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궁 근종의 약물적 치료는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게 피임약인데, 피임약을 먹으면 한 6개월 정도 먹으면 생리통이나 생리량이 줄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획기적인 치료 중에 하나가 미레나인데, 미레나는 피임약을 먹지 않고 자궁 안에 루프처럼 삽입을 하는데 미레나를 낄 경우는 생리량이 확 줍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는 퍼스트 초이스로 많이 쓰이고 있고, GnRH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약물을 쓰게 됩니다. 미레나를 쓰게 되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생리량이 80%, 6개월에 90%, 12개월에 95% 감소하기 때문에 자궁 근종이 있고 다른 증상이 없는데 빈혈이 있다. 그럴 때 미레나를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이나 페리틴이 이렇게 미레나를 쓰면 증가하는 걸 봐서 빈혈이 교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궁 영적이 적어지고 근종 사이즈가 적어지기 때문에 미레나가 자궁 근종의 치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GnRH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관하게 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다낭성 난포 증후군, 남자들 전립선 암 때 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GnRH가 HPA-axis라 그랬고 하이퍼살라무스 피추이터리 그 다음에 오바리 HPO axis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시상하부에서 GnRH가 분비가 되면 이게 엔테리어 피추이터리 글랜드에 작용해서 LH-FSH를 분비시키고, 이게 분비를 자극하면 난소에 가서 여성에게는 에스트라다이올, 남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GnRH가 하이퍼살라무스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이래서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면 네거티브 피드백,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다시 시상하부에서 GnRH 분비를 적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GnRH를 쓰게 되면 처음에는 LH-FSH가 증가하고 에스트라다이올하고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는데, 계속 쓰다 보면 이게 증가하면서 음성 되먹이기 위해서 GnRH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거나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해서 남자들 전립선암, 여성들의 에스트로겐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혹이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궁 근종에 대해 알고리즘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근종이 있어요. 그러면 증상이 없다. 그럼 관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임신을 원치 않는다. 임신을 원한다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고,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자궁을 보존하고 싶다. 그러면 메디컬 트리트먼트나 근종을 제거하거나, 자궁을 보존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자궁을 적출하거나, 이렇게 자궁을 보존하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에 따라서 자궁을 적출할 것인가, 근종만 제거할 것인가, 그 동맥을 결찰할 것인지, 자궁 근종 용해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출혈이 많으면 자궁 내막을 어블레이전 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임신을 원하면 혹만 제거하거나 GnRH 아고니스트를 쓰거나, 이렇게 치료법이 다르겠습니다. 자궁 근종의 합병증은 빈혈, 생리량이 많아지니까 빈혈, 그다음 통증, 그다음 빈뇨, 불임, 생리 과다, 임신 합병증, 그리고 삶의 질의 저하가 옵니다. 이렇게 여성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흔한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자궁 근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데 30대 후반이나 40대쯤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오는 여성 중에 자궁 근종 때문에 자궁을 적출해야 될 정도로 큰 자궁 근종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손을 못 써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30대 되기 전, 그러니까 20대부터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자궁암 검사를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잖아요. 건강검진할 때. 그럴 때 반드시 제 생각에는 초음파 검사를 같이 봐서 자궁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로 빨리 자궁 근종을 발견해서 자궁 적출술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궁 근종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비만이 자궁 근종의 고위험이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특히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그 환경 호르몬이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음식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덜 먹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면 자궁 근종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두천 해성산부인과 원장 박혜성이었습니다.